자, 대칭이동에 대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요거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3이에요.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되어 있죠. 이런 뜻입니다. A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더니 P가 됐다는 얘기고요. 다시 A라는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켰더니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켰더니 Q라는 점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A라고 하는 점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 번밖에 안 나오죠. A-2,3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 그 다음에 컴마가 하나 있고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요. A를 X축 P, A를 다시 Y축 Q, 이런 뜻인 거라고요. 이거를 착각해서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서 P, 다시 그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서 Q,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런 뜻이 되려면 어떻게 써져 있어야 되느냐면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하고 다시 여기다가 점 P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써져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말이 써져 있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없다는 얘기는 A를 생략한 겁니다. 컴마를 통해서 생략을 한 겁니다. 이 두 번 나오는 거니까. A를 1번이라고 할게요. A를 1번처럼 대칭이동시켜서 P, 그 다음에 다시 그 A를 다시 2번처럼 대칭이동시켜서 Q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없어서 이런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식 자체는 어렵진 않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Y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X좌표는 그대로 쓰고 Y좌표만 부호가 바뀌었죠. 반대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세요 라고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X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는 거죠. 2, 3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가 일단 있을 것이고 X좌표끼리 빼서 마이너스 4 혹은 플러스 4가 되겠죠. 상관없는 거 알죠? 제곱할 거니까 16 빼면 66에 36 해서 루트 52가 되는군요. 루트 52는 2루트 13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이 만들어지겠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십시다. 이번에는 y는 2x 플러스 k를 직선이죠.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직선이 3,2를 지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칭이동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3,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이지. 이번에는 요 y라는 문자를 찾아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풀어보면 첫 번째로 대칭이동은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대칭이동만 시킨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라고 돼 있으면 일반적으로 잘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 이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3,2를 대입을 할 거거든. 3,2를 지난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대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식을 변형을 안 시켜도 괜찮아. 어차피 이 직선의 용도는 대입하는 거에만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k값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 굳이 이거를 다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라고 쓸 필요가 없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돼요, 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정답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죠. y 앞에 마이너스 y가 되어 있으니까 y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답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중간 과정에서 어차피 3,2만 대입하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식을 변형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3,2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6 플러스 k죠. 그래서 k가 8이 만들어지겠군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십시다. 이번에는 원이죠, 원. 이 원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하여 이동한 원에 다시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다 마찬가지인데 원을 이동시킬 때는 주로 무엇을 이동시키는 거냐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식으로 풀면 안 돼요? 돼요.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서 이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당연히 그렇게 푼단 말이야. 무조건 식으로 푸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습니다. 중심은 2,1인 거죠. 반지름의 길이도 역시 1 금방 찾을 수가 있죠.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두 번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준다고요. 그러면 x좌표랑 y좌표를 바꿔주는 거니까 1,2가 되는 거죠. 반지름은 그대로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1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필요하면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요. 순식간입니다. 굳이 여기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식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식으로 문제를 풀면 달라지냐? 그렇진 않죠. 식으로 문제를 풀 때도 x라는 문자를 찾아서 y를 대입하고요. y라는 문자를 찾아서 x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중심 반지름을 찾아라. y-2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은 1. x가 앞쪽에 있는 게 좋겠죠?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로 정답을 씁니다.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사실은 원의 방정식을 만들 필요조차 없어요. 왜 그러냐?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 썼지만 K값 구하는 문제겠죠. 이 K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1,2를 대입해주면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K는 5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기본 공식들 반드시 먼저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또 Y는 X, 또 여긴 없지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까지도 기본 공식으로 외워줘야 되고요. 점일 때와 식일 때는 풀이법이 약간 다르다. 점일 때는 기준이 좌표가 기준이 되는 거고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문자가 기준이 된다. 요 점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